자,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편인데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헌정사 문제. 요거는 예전에 그 40문제로 출제되는 시험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났었는데 그 20문제 출제되는 시험에서도 간혹 거의 한 문제로 나와요. 그다음에 그 어떤 헌정사 지문으로도 또 들어가게 되니까 요건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따로따로 기억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요 표를 머릿속에 해서 그냥 시험장에서 그리면 돼요. 자, 먼저 우리 지금 현행 위탄 정쟁소 위탄 정쟁소로 했죠. 그래서 6공하고 현행헌법 헌법재판소가 위탄 정쟁소를 하고 있다. 근데 가장 유사했던 게 언제예요? 20하고 3차. 요때는 다 있었는데 뭐가 없어요? 헌법소원은 현행헌법에서 들어왔죠. 그래서 20하고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있었는데 헌법소원 심판을 제외한 위탄 정쟁만 있었다. 헌법소원은 현행헌법에 들어온 거니까. 그 다음에 4공화국, 5공화국 헌법에서는 헌법위원회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위탄정만 있었다. 저 벌써 우리 하나, 둘, 셋, 네 개나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게 뭐예요? 3공화국, 1공화국인데 3공화국에서는 대탄대로 기억했어요. 대법원 위탄정을 대법원 탄핵심판위원회 대법원 대탄대로. 그러면 3공화국까지 했죠. 그 다음에 1공화국에서는 위탄 영역에서 헌법위원회하고 헌법위원회 여기 있었잖아. 헌법위원회하고 탄핵재판소. 자, 우리가 힘으로 기억할 거는 3공화국의 대탄대에서 탄핵심판위원회, 1공화국에서 헌법위원회하고 탄핵재판소. 그래서 1공화국에는 탄핵재판소 1이니까 1공화국에 5글자, 3공화국이니까 탄핵심판위원회 7글자. 그래서 1공화국에서 탄핵재판소, 3공화국에서 탄핵심판위원회. 대탄대인데 여기는 7글자. 여기 탄핵재. 자, 이걸로 다 풀면. 그러니까 이 표를 시험장에서 전날에 아니면 시험장에 딱 가서 이걸 그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나머지 문제는 다 풀 수가 있는데 이 표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게 그냥 한 군데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연역으로 이렇게 횡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종으로 이렇게 묻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 80년 8차 개정헌법에서는 4공화국 헌법에 그러니까 5공화국 헌법에서는 4공화국 헌법재판조에 대한 별다른 변경을 가하지 않았죠. 87년 9차 개정 헌법에서는 다시 헌법위원회를 폐지하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신설했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헌법위원회를 그럼 그 전에 헌법위원회가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종으로 물어보는 거를 맞추려면은 이렇게. 그리고 요때는 뭐가 있었고 요때는 뭐가 있었고 두 개를 이렇게 묻는 이런 걸 맞추려면은 이 표를 기억을 해두세요. 이 표면 나머지 다 풀려요. 862번.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관 및 감사위원회를 임명할 때는 국회의원의 동의를 한다. 자, 대법관은 국회의원 동의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모든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모두가 아닌 거죠. 그다음에 감사위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보시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재판관 중 3위는 국회에서 선출하고 3위는 대법원장이 지명자를 임명한다. 근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 모든 대법관이. 그다음에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여기 국회의 동의 뭐 필요 없죠. 그래서 모든 대법관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거. 요게 또 중요하죠. 헌법재판소장 아까 했죠. 호선 X. 중앙선거관위 위원장이 호선이고 여기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동의를 동의를 얻는데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아까 확인했었죠. 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자, 이건 뭐예요? 헌법재판소장도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임기는 6년, 법률이 정하면 연임할 수 있다. 재판관 회의는 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러면 6인 이상의 찬성하는 게 그 특별 정수수가 예외인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재판관 전원을 구성하며 재판소장이 의장이 되는데 7명 이상의 출석의 경우 과반수 찬성. 요게 원칙이라는 거. 정당 해산 결정할 때는 재판관 6인 이상. 그래서 위헌 결정, 탄핵 결정, 그다음에 정당 해산 결정, 그다음에 헌법 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 이런 거는 6인 이상이 찬성했는데 권한쟁의 심판에서 인용 결정 X. 여기 이거 없잖아.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 해산 결정, 헌법 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 권한쟁의 인용 결정 없죠. 그럼 어떻게? 원칙으로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7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 경우 과반수. 요게 원칙이니까.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의 인용 결정은 이렇게 간다라는 거. 요게 쓱 집어넣으면 이게 어려워요, 이거. 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으로 재판관 3명의 지정 재판부를 헌법 소원에만, 이것도 중요해요. 헌법 소원에만 해서 사전 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고 가장 많이 이렇게 청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정 재판부는 헌법 소원 심판 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할 때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는 경우지 이유 이런 거 이유 없는 이런 거 안 해. 이유는 본안으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자 보시면 그러니까 사전 심사 지정재판부 헌법 소원에만 있는데 구제 절차가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보충성 위배되거나 청구 기간이 지나거나 대리인 선임이 청구가 없거나 헌법 소원 정 부적법 그러니까 각하 사유가 있을 때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재판부 사전 심사에서는 심판 적법 요건 구비 여부를 심사하고 본안 판단 X. 헌법 소원 심판 재판관 서면 지정재판부 뭐 이렇게 각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 그래서 지정전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사망이 각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 소원을 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탄핵 심판 헌법 소원에만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헌법재판소 심판 재판관 전원 구성,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요 전원으로 구성되는 거고 사전 심사는 3명으로 구성되는 사전 심사는 헌법 소원에서만 허용된다. 재판관을 2명까지 기피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변시에서 나온 이게 이제 헌법 조문인 재판소법 부속법령 조문인데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자, 요 조문이에요. 확인하시고. 자,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한 사람. 이거는 이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행정청이 갑에게 과세처분, 법원에 요거에 대한 취소소송, 근데 법원이 보통 이제 갑이 요걸 다툴 때 이제 법률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이 과세 처분을 하기 때문에 법원은 이 법률에 따른 어떤 과세 처분 여부를 하는데 요걸 다툴 때 이제 저 법률에 근거하니까 이 법률을 위헌으로 이거에 근거가 된 위헌이라고 다투고 싶다 할 때 갑이 법원에다가 저 법률의 위헌 법률 재청 신청을 하죠. 그럼 요걸 받아줘서 이렇게 위헌 법률 심판 재청을 하는 거죠. 신청은 요 소송의 당사자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위헌 법률 재청은 법원이 하는 거죠. 그렇죠? 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한 사람은 아까 갑 위헌 법률 심판 재청에 따른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을 받는 자로서 권한권리 구제랑 고체 탄소 요청이 현저한 경우에 재심 X. 다 왜? 당사자가 아니에요. 위헌 법률 심판 재청은 누가? 아까 법원이 헌법재판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사건에서 법원으로 하여금 위헌 법률 심판을 재청하도록 신청을 한 사람. 아까 갑은 위헌 법률 심판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의 적격을 갖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을 한 사람은 위헌법률 심판 당사자가 아니다. 아까 그림을 기억하시면 돼요. 헌법재판소 보면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서만 국선 내린 제도를 직접 규정했다. 자, 맞는 질문. 헌법소원 심판은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 대리인을 선임할 신청할 수 있다. 어디? 헌법소원 심판. 권한쟁의 심판의 강한 공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심판 청구를 스스로 취하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인지 여부도 국회의원의 판단에 심판 청구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 공익적 성격만을 이유로 해서 이미 제기한 심판 중 스스로 의사에게 철회할 수 있는 심판 청구 취하를 배제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취하할 수 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68조 2항의 위헌신상 헌법소원은 별개의 사건 부호가 부여되는 등 성격을 달리므로 하나의 심판 청구에서 양자를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럴듯하죠. 왜? 허용된다. 왜? 소송경제. 이를 허용하지 않을 거 당사자는 관련 청구 소송을 하나는 68조 1항, 하나는 68조 2항의 헌법을 제기하는데 이는 소송경제에 반하는 점. 자, 68조 1항에는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된 경우 헌법재판소는 청구 취지에 기속된 심판 대상 기속 X.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 청구서에 기재된 이거 막 할 거 아니에요. 청구 취지에 기회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 원인이 된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 대상 확정.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및 권한쟁의 심판은 구두 변론에 의하고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위헌법률 심판하고 헌법소원. 요때 서면심리. 서류 보고 이렇게 딱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게. 심판의 변론과 종국결정의 선고를 심판정에서 해야 한다. 다만 종국결정의 선고와 달리 변론은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심판 외에서 행해줄 수 있다. 이런 거 뭐 있는데? 종국결정의 선고와 달리 변론은. 그럼 변론은 행해줄 수 있는데 종국결정의 선고는 행해줄 수 없다? 종국결정의 선고와 를 포함해서 변론도. 그래서 심판의 변론과 종국결정 선고 심판정에서 하는데 다만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변론 또는 종국결정의 선고. 이게 까다로워요, 문제가. 근데 계속 이렇게 익숙해지시면 돼요. 내가 까다로우면 다른 사람도 다 까다로워.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이렇게 강약 조선을 계속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반복. 재판관의 의견이 한정, 위헌 의견 오면 헌법 불합치 단순 위헌 3명. 이럴 때 가장 유리한 게 뭐예요? 위헌, 그 다음에 유리한 거. 헌법 불합치, 그 다음에 한정 위헌.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유리한 걸로부터 이렇게 해서 그 6인이 채워질 때 그거. 그래서 신청인의 가장 유리한 견해, 위헌 결정이나 인용 결정을 가진 수에 그 다음으로 유리한 견해를 가진 수 더해서 6인에 이르게 될 때의 견해. 그래서 가장 유리한 게 3. 그럼 헌법 불합치가 1. 그래서 4. 4만으로 안 되죠. 그럼 헌법 불합치가 안 돼. 그럼 한정위헌 더하면 9가 되니까 한정위헌. 그래서 헌법 불합치가 아닌 거죠. 한정위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은 효력 정지로 파급적 효과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가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는 인정대상. 맞겠죠?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시행된 법령 효력을 정지시킨 것일 때는 그 효력의 정지로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공복리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우려했을 때는 허용되는 안 된다. 자, 이런 거는 이렇게 쓱쓱 받아들일 수가 있죠. 자, 헌법소원 심판의 가처분에는
현상 유지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필요성, 효력 정지 긴급성 요건이 충족돼야 하며 특히 중요한 게 가처분을 인용한 뒤 본안 심판이 기각됐을 때 발생될 불이익과 기각된 뒤 인용되었을 때 발생한 불이익을 비교 용량. 자, 그래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긴급성 요건, 그 다음에 비교 용량.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자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자, 요거 맞는데 이건 조문 문제라고 보죠. 탄핵 소추 의견을 받으면 당연히 정지돼요. 근데 당연히 정지되는데 뭔 또 가처분을 받아들여. 그래서 헌법 65조 보죠. 탄핵 소추 의결. 그럼 권한행사 심판이 있을 때 당연히 정지되는데 뭘 또 받아들여. 그래서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당연히 원하는 정지되면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자의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자,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소를 제기하고 나서 소송 수행을 위해서 변호인 접견 신청을 했으나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변호인 접근 거부의 거부 처분에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인용해줘야겠죠. 자, 신청인 위소송 제기 후 5개월 이상 변호인 5개월이나 접견하지 못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 심각하게 제한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피선청의 아까 본안으로 다툴 제한고가 인용될 그 신청인은 변호인 접견을 하지 못한 채 불복이면 상실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안. 재원고가 인용될 본안 소송이 인용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때는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뒤 본안 청구가 나중에 인용될 경우 발생할 불이익이 크므로 이 사건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이 상당하다. 자, 정당 해산 심판과 헌법 소원 심판에 관해서만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법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정권가로 기억을 정권가 가처분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정당 해산 심판하고 권한쟁의 심판에 있어요. 헌법 소원 심판 X. 자, 눈으로 확인. 헌법 가처분 65조 가처분 정당 해산 심판의 청구를 받을 때는 블라블라 가처분에 관한 규정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를 받을 때는 가처분. 그래서 정권가로 기억을 해서요. 정권가. 그러니까 이렇게 정권가인데 헌법 소원 정권가 X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처분을 인용한 뒤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 가처분 인용 종국규정에 기각됐을 때 불이익, 가처분 기각 청구 인용됐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에서 그냥 가처분 기각 청구 인용 불이익이 더 클 때 인용. 그래서 요 앞에 그러니까 가처분 인용 종국결정 청구 기각이나 요 둘 중에 하나 중에서 저는 보통 가처분 기각 청구 인용했을 때 불이익이 더 큰 경우 인용. 이렇게. 그래서 가기 그러니까 본안 청구에서 본인 아무튼 가처분 기각 청구 인용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 인용. 자, 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 해산 결정, 헌법 인용 결정은 아까 6명 이상. 까다로운 게 권한쟁의 약간 요거는 그냥 7인 이상 출석, 과반 찬성.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17변 12변수에 나오고 이렇게 또 출제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계속 나오잖아. 심판에 관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는 탄핵 심판과 정당 해산 예외가 있는데 예외 없어요. 종래에는 예외가 있었는데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이렇게 이래가지고 다 이제는 이런 거 다 없이 그냥 결정의 의견을 다 표시해야 해. 그래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거 항상 대법원인지 아닌지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례에 따른 한정위헌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이름 표시한 것에 불과해서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자, 그래서 대법원 판례 68조 2항에 의한 헌법소원. 자,
아까 다시 과세처분, 취소소송, 법원이 이제 요 판단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이 보니까 이 법률에 기한 과세처분이어서 저 법률을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기각을 하면 위헌법률 신청을 안 받아주면 그때 이 사람이 헌재에 저 법률이 위헌이라고 다투는 게 68조 2항의 헌법소원이죠. 요건 본질이 뭐예요? 위헌법률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헌법소원은 명칭 헌법소원이지만 위헌법률 심판이기 때문에 결정에 대한 그러니까 68조 결정에 대한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왜 그래요? 그러니까 법률을 날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이기 때문에 법률과 관련된 어떤 그 판단에 대해서는 쉽사리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법범의 성질상 허용됐다고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래서 아까 68조 2항의 헌법소원, 그 다음에 위헌법률 심판 이런 거는 재심에 허용되지 않아요. 자, 정당 해산 심판 절차에서는 정당 해산 심판 성질에 반하지 않는 데에서 헌법재판소법 40조에 따라 민사 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될 수 있지만 우리 앞에서 한 번 했었죠. 위헌정당 해산 그쪽에서 민사소송. 근데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되지 않아 법률이 공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공백이 생기면 어떻게 해? 헌법재판소가 판단 안 할 거야? 그죠? 정당 해산 성질에 맞는 절차를 누가? 대법원이 하겠어? 심사 주체가 헌법재판소가 해야겠죠? 그래서 준용이 배제돼 법률 공백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배울 수밖에 없죠.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이 반하지 아니한 한도내에서 민사소송. 심판 절차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 성질에 반하지 않은 민사소송. 단 탄핵 심판에 관해서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 심판하고 헌법소원 심판의 경우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